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각 대학의 입학식이 열리고 있죠. 힘든 수험 생활을 끝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지금쯤 꿈에 부풀어 있을 텐데요. 올해로 22년째 장애인들에게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김형수 대표도 대학 신입생들 못지않게 입학철이 되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후배들에게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김형수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형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 장애학생 부탁드릴게요. 지원 네트워크는 주로 대학 관련은 장애 학생들의 진학 지도라든지 입시 상담을 주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네. 온라인으로서 많이 이동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지원을 네, 할지, 예, 입시 상담 같은 네. 것도 실질적으로 좀 네. 해주시고, 출범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2003년에. 네, 6월 10일 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22년 됐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일단 해주시죠. 95년도에 장애인 특별전형이라고 새로 이제 대학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형 제도가 생겼는데 네. 그 생긴 제도에 비해서는 정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많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그때 일기로 대학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나 고생이나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는 물려주지 말자라고 해서 선배님들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네. 저희가 졸업하고 이제 누가 남아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할래라고 했는데 제비뽑기로 제가 걸려서 아니, 손든 거 아니고 제비뽑기를 그래서 걸린 이제 거예요? 이걸 좀 시민단체로 만들어서 아. 체계적으로 좀 하고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자. 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장애학생 복지평가 교육부에서 3년마다 대학들이 얼마나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네, 인프라를 네. 설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요. 예. 또 내부적으로는 법에 보면 장애학생 지원단을 설치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법도 통과됐고요. 네, 그리고 네. 올해 작년부터 이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라고 또 생겨서 네. 대학교육협의회 생겨서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곧 문을 닫을 것 같은 좋은 제도가 다 완비된 아,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일이에요. 문을 닫는다는데. 저 지금. 출범할 때부터 원래 이건 국가와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는 대학이 해야 될 일인데 학생을 네. 위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제도화하고 이제 빨리 시스템화해야 되는데 예. 그 기간이 아마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로 활동을 네네. 해오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어떤 평생을 놓고 봤을 때 뒤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학교에 진학하면은 그 뒤에 일들은 오히려 더 술술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어떤 네. 복지나 이런 개념이라보다는 어쨌든 장애 학생들의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예. 또는 또 노령화되거나 또 그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옛날에는 다 사망해야 될 장애인분들도 이제 다 살아서 활동하시는 시기니까 네. 어차피 교육적으로 대학들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만 인구 소멸 시대에 살아남을 있어서 네, 제가 네. 꾸준히 그런 것들을 주장했었고 예. 이제 조금 제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지원하거나 이럴 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얘기를 들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멘토링 코칭도 해주신다고 네, 들었는데. 일단 원래는 이런 것들이 비장애 학생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사교육 시장에서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고3이나 일반 학교에서도 진학생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워낙 학생들 수가 소수고 예. 개별적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많이 좀 관심 밖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2, 3년 안에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기 시작했고 또 옛날에는 일부 공부 잘하는 네. 학생들만 대학 간 걸 꿈꿨지만 이제는 이게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많은 중증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네. 대학을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발현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일들을 교육청에서 하거나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거나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학생 고등교육지원센터도 대학교협의회에서 예. 공적으로 가져가서 앞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이슈 상담이라든가 진학 상담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네.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 학생들의 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데는 우리 김영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3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 공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보면요.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해도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사회복지학과라든가 특수교육학과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는 걸 네네. 봤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는 전공이 많이 제한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제한되고 한계가 있을까 연구와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에 거기에 가면 장애 학생들에서 특별히 좀 친절하지 않을까. 우대해주지 않을까라는 꼭 전통적인 생각들이 학교 다니기 좀 편하니까.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어른들 세대에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고민을 해보면 친절은 하지만 네. 우리가 장애 학생들이 사회복지과 특수과 가는 건 대상자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동료로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꿈이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특수교사가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나중에 진로에 있어서 좀 고민이 깊어지더라.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학교 다니기는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졸업 후에 진로를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네. 돼야 되는 좀 문제다.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제 그쪽에 가면 장애 학생들이 많이 모이겠죠. 네. 그러면 경쟁률도 치열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장애 학생들이 별로 안 가고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뭐 건축공학과나 네. 이런 데 가면 그쪽도 장애 학생들을 뽑기는 뽑아야 되고 취업도 시켜야 되고 네. 같이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조금 힘들고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은 거기는 블루오션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취업이나 자기 진로가 확실한 장애인분들은 한계와 차별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싶은 것들을 해라. 이제는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는 시대인데 네네. 손발이 없어도 운전하는 시대인데 예.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데 네. 조금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역발상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활동한 이유는 말은 번지르하게 맞지만 장애 학생들의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서민들이 먼저 가서 네. 고생을 하더라도 나도 이렇게 멋있게 졸업했거든 너희들 또 와라 라고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어서 네. 저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김영수 대표가 하는 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제 본인도 학교를 다니면서 네. 이제 많이 다 경험을 했던 것들이잖아요. 네.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꿈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생긴 꿈인데요. 네. 뭐 말씀드리면 KBS에서 처음으로 방송 작가 되셨던 방기 선생님께서 네. 저희 때 동국대 국문과에 처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휠체어 타신 분도 동국대 국문과를 들어가네. 굉장히 센세이션하셨고 사실 그분이 저의 모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차분하게 원고지에 글 쓰는 것보다는 네. 방기 선생님은 그렇게 들어가셨으니까 나는 국문과를 나와서 영화 감독을 해볼까? 꿈을 가지고 이제 국문과에 들어오게 된 첫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1995년도에 이제 그 대학의 장애인 특별 전형이 처음 생긴 네. 해에 첫 혜택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학에 막상 입학해 보니까 다니기는 괜찮던가요? 입학하는 문턱도 그렇게 높았는데. 네, 일단은 저희 때 6개 학교가 전형을 실시했고요. 6개 대학교가.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거 치고는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네. 처음으로 문화가 개방되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장애 학생이니까 같이 그때 입학한 동기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22명이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연세대학교에. 네, 연세대학교는 예. 22명이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그래서 학교도 좀 당황스럽고 네. 저희도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구성원이 많이 보이니까 고민은 많이 했지만 몇십 년 만에 공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 학교를 나와서 아는데요. 네. 대부분의 학교가 사실 그렇습니다만 평지에 있는 학교가 드물어요. 네. 그렇죠. 특히 네. 문과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아우, 저 언덕배기에 있죠. 저 맨 끝에 언덕배기에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국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보니까 이제 목발을 사용을 네, 하시고 좀 많이 불편하신 네. 편이던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뭐 생활 도움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없었을 때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떻게 학교 수업을 들었을까? 제가. 일단은 뭐 저를 포함해서 그때 대학 간 친구들은 네. 중고등학교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학을 갔던 거죠. 중고등학교는 한 교실에서 공부를 네, 하는데 대학교는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예. 하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없었지만 저희들에게 제일 큰 자원들은 아마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 왜 우리 학교 왔지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새로운 존재가 왔는데 같이 화장실이 없네, 경사로가 없네, 고생하네, 우리 학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같이 이슈화 시켜주고 연대해주고 도와주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좀 버틸 수 있던 힘이 됐던 것 같고요. 친구들이. 네, 저희들이 뭐 연세대학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이유도 저희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뽑아준 것만 해도 들여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친구도 꽤 있었는데 네. 비장애인 분들은 아니 같은 녹음 내고 수업 듣는데 누구는 강의실을 마음대로 가는데 너는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못 가니 이건 열받는다 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휠체어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나의 허리가 위험하다. 이건 학교의 책임인데 이러면서 저희가 막 주장하기보다는 비장애 학생들이 먼저 네, 경서로가 네. 필요하지 않니? 뭐 등록금 투정할 때 같이 해줄까? 막 이런 것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 95년도에 제가 첫 입학했을 때 예.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 문제도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랬겠네요. 비장애인 분들이 이런 분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 투쟁적이고 네, 네. 저희들한테 막 학교하고 어떻게 싸우면 되고 요구하면 되고 이런 걸 알려주고 예.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권리다라고 얘기해줬던 것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교의 어떤 제반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접근성은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네. 물리적인 환경들은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학교마다 다 네.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졸업했던 이제 학생들이 교수나 박사로 와 있어서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인식은 많이 열려 있는데 사실은 네.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다. 네. 부분과 사실은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인들만큼의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부족하다. 지금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네. 갖춰졌는데 그 안에 것들이 아직도 보완돼야 될 것들이. 예를 들면 비장애생들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네. 대학 가면 뭐 하겠냐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 학생들은 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왜 굳이 몸이 불편한데 대학 가려고 하니 취업도 힘든데. 근데 비장애생들은 서울대 연고대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질문 안 받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비장애인들한테 안 하는 질문을 장애 학생들한테 안 받는 시대를까지 가게 대학이 만드는 게 이제 저희들이 남은 숙제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 그 장애 학생들의 대학 입시 진학률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은 좀 지지부진한데요. 네. 그 전체 이제 양으로 보면 한 2,000명 가까이 전체적으로. 재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 학생이 2,000명밖에 네, 안 돼요. 왜냐하면 비장애 학생들의 인구 수는 줄지만 네. 장애 학생들 수는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옛날엔 저희 같이 여러 가지 자원이 없어도 혼자 살아남은 장애 학생이 많이 갔지만 네. 지금은 30년 동안 이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중증이나 중복 어려운 친구들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지금 30여 년 가까이 장애인 학생들 그 이제 입학 상담 해주고 계시잖아요. 진로 상담 해주고 그 어떤 장애 학생들이 원하는 걸 좀 아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부모님의 걱정과 불안은 지워라. 그거는 옛날의 불안인 거고 옛날의 차별이어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그런 차별과 그런 불안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본인들이 경험하고 싶은 거,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 때문에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들을 좀 많이 없애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들을 많이 대화를 하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말로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그런 불안과 그런 한계를 뚫고 성공했던 장애인 선배님들, 네. 대학생들 또는 취업하고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줘서 그런 것들을 계속 MZ세들한테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따라와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MZ세들이 이러는 거 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분위기 바뀐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아까 말했듯이 국문과나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문과대 이런 쪽이 진학률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올해부터 보면 이과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데 또 장애 학생들이 가다니. 여기는 장애인들이 별로 안 왔었는데. 뭐 생명공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뭐 일본학과라든지 사실은 좀 장애인들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과에 굉장히 장애인들이 좀 폭넓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영역이 넓어졌구나. 고민과 불안이 많이 좀 사라졌구나. 라는 부분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좀 다 두루두루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다시 얘기 돌아와서 우리 김영수 대표님 학교 다닐 때 사실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 뉴스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연세대학교에 장애인 인권 동아리가 결성이 됐다. 네. 게르니카라는 그래서 뉴스도 타고 그랬죠 그때. 네, 예. 최초였나요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네. 원래는 대구대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특수교육과가 있죠. 대구대학교에 임시기구로 장애인권 동아리가 생겼었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임시기구가 아닌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계속 들어올 테니 좀 중앙동아리로 해보자라고 좀 고민을 했던 거고 중앙동아리로 했던 이유는 사실 학생회로 하면 되게 힘이 있고 좋은데 네. 학생회로 구성할 만큼의 학생 수가 확보가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소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막 투쟁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학을 왔는데 재밌게 놀아도 되는데 예. 재밌게 놀려고 재밌게 놀면서 활동하려니까 중앙 동아리가 제일 낫겠는 걸. 그렇죠. 대학에 또 낭만을 그리고 또 다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뭐 저희들 꿈은 휠체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방, 뭐 휠체어가 들어가 있는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 꿈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거를 만들기 전에 그냥 이렇게 대학 교정을 좀 목발로 힘들게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서 KBS 9시 뉴스 팀께서 네. 캠퍼스 전경을 스케치를 따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 기자분이 네. 제가 1학년 때인데 가만 보더니 여기 좀 와보라고. 네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죠. 근데 인터뷰를 잠깐 하재요. 예. 그래서 뭐 대학생활 이렇게 힘들고 경사로가 없고 뭐 엘리베이터가 없고 뭐 이런 게 힘들어요라고 한 1분 정도 네. 가볍게 그냥 얘기했는데 그분은 또 학교 사학과 선배라고 이렇게 포섭을 하셔가지고 KBS 기자 누구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냥 따나보다. 근데 그게 다음날 9시 뉴스에 메인 뉴스로 나가버렸어요. 방송 타셨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파워가 센지 몰랐죠. 어린 마음에.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었나요? 학교가 난리가 났죠. 전화 오고 연락 오고. 예.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비장의 친구들은 잘했어. 좀 더 세게 얘기하지 그랬어. 네. 학교 입장이 전형적으로 바뀐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들은 동아리 만들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만들면 같이 해줄게. 이렇게 분위기가 업됐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 기폭제가 네. KBS 9시 뉴스가 됐군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섭외할 때는 거절하지 말자. 웬만하면. 그래요. 그게 좀 도움이 돼서 네. 게르니카를 결성하기. 근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해서 게르니카 하면은 스페인의 미술 피카소, 동아리, 피카소 그림에 나오는 그렇죠. 저희들이 미술 동아리가 아니라고 맨날 주장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장애 관련 동아리가 좀 더 감성적이고 뭐 사랑, 뭐 봉사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같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좀 그런 대상화는 좀 싫다. 우리도 뭔가 열심히 사회를 바꾸고 싶고 우리도 열심히 뭔가 주체적으로 동동아 입장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 학교에 들어온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중증이어서 네. 그런 활동력이 안 생겼습니다. 뭐 동아리를 모집하려면 뭐 사람들 붙잡고 광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들으면 고개 돌릴 수 있는 동아리 이름은 뭘까? 아, 이름이 좀 강렬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뻔한 이름은 싫고. 네. 좀 더 하는데 게르니카가 좀 역사적인 5.18 같은 상징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장애 학생들의 문제도 알리고 좀 문학적으로 신선하고 그리고 문학 동아리예요, 미술 동아리예요, 무슨 동아리예요 물어보면 한 분도 만날 수 있고. 약간 호기심이 생기고. 이것도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구 친구 집에서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미술 관련 전공이었어요. 네. 저희들이 막 고민을 듣더니 오빠들 게르니카라고 지으면 어때? 라고 해서 괜찮네. 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네. 그런 분이 저희들이 참 즐겁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게르니카 장애 학생 인권 동아리에는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좀 장애 학생 문제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장애 학생 문제를 통해서 좀 사회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네. 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지금 대학 공간보다는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네. 혐오와 차별은 좀 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다 같이 좀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이 그렇죠. 그리고 좀 새로운 있었죠. 존재였고 네. 저희도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비장애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들 문제에 적극적이고 함께 하다니 그래서 뭐 비장애만한테 특별히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내 문제를 같이 공감해 주는구나. 네.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마음을 열고 비장애 문제들에 대해서 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시기적으로도 그때 막 다른 인권운동 뭐 동성애 운동 여성운동이 막 이렇게 분출할 때였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활동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성 쪽에서 또는 퀴어 쪽에서 장애 문제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 함께 해보자 코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예. 그 관점에서 네. 같은 어떤 동지 의식을 느꼈나 그런 봐요. 것들이 네. 대학 캠퍼스에서 뜨겁게 네. 달아올라서 저희들이 우리 문제들을 우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타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 게르니카가 유지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학생들이 그렇구나. 많이 네. 좀 접촉하기 힘들고 네. 활동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제도화돼서 네. 학생회 장애학생 인권위원회가 있고요. 또 학교의 공적 기구인 장애학생 지원단 내에서 학생들의 자주 모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은 예. 아쉽지만 홈커밍 데이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예. 한편은 우리들의 꿈인 드디어 동아리가 필요 없어졌구나. 동아리가 없어도 충분히 학교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고 동아리가 없어도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클럽 갈 수 있고 노래방 갈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네. 감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학생들은 잘 살겠죠. 그러니까 공식 기구로 이제 흡수가 된 네.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사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은 대학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네. 식당에 그냥 편하게 가고 싶고 클럽에 또 가고 싶고 휠체어 타고 그런 아주 일반 대학생들이 볼 때는 비장애 대학생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사회나 국가가 보기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면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 또는 예산이 많이 드나 어려움이 많은가 이렇게 자꾸 부담을 느끼시는데 네. 장애를 살짝 지우시고 같은 학생인데 네. 왜 강의실을 못 가지? 그렇죠. 같은 시민인데 왜 지하철을 못 타지? 라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네, 네. 비용 문제를 떠나서 새로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비장애 학생이나 장애 학생들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우리 김영수 씨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세요. 아닙니다. 체구는 좀 작으시지만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분인데 30년 동안 사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온다는 게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본인의 어떤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애썼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 네. 예, 제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점은 목발과 5분. 목발은 알겠어요. 늘 이제 예. 같이 내 어떤 다리가 되어주는 네네네. 거니까. 그렇죠? 저를 상징하는 정체성이어서 좀 섰고요. 네. 5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지만 가장 힘줄 수 있는 게 밥을 같이 먹이는 거더라. 라는 거고, 아무리 차별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밥 한 끼 나눠 먹고, 힘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네. 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가끔 집에서 사무실에서 5분을 데워서, 네. 요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책 제목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물론, 장애인 당사자로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차별도 심하게 받고 그랬지만, 사실은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네. 예를 들면 기숙사 올라가기 되게 힘들었지만 네. 저는 목 빠지고 올라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태워줬거든요.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건 연세대 농구팀 봉고차가 저희 기숙사 바로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 맨날 서장훈 씨가 기다렸다가 땀에 쩔은 농구 선수자 타봤고 많은 또 KBS, MBC 아나운서분들이 학교 취재하다 가는 길에 네. 또 태워주기도 하고 예. 가수 박진영 쌤의 차도 타보기도 하고 유명인들 차를 많이 타셨네요. 저는 그때는 그 사람도 유명한지 몰랐죠. 차 타기가 급하니까. 아니 서장훈 씨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마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기억하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저의 습관은 살면서 100가지의 차별과 혐오를 받지만 한두 개 감동적인 게 있더라. 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나를 챙겨주고 인권을 지켜줬던 그 한 사람, 차를 태워줬던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습관을 가져서 그게 버티는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너무 금방 네. 지나갔습니다. 이 책 얘기, 목발과 5분 얘기도 잠깐 들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얘기도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30년 전 장애인 인권 동아리 게르니카를 결성했고 장애인들의 진로를 위한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김형수 대표였습니다.